아빠 찬스다 뭐다 그러잖아요. 기본적인 거. 예, 소상공인이 웃으면서 이렇게 장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 경제에서 기회만큼은 공정해야 된다, 평등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노력하면 지속 가능한 그런 살맛나는 경제. 바쁜 생활 속에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경제 소식. 경제 이슈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박연미의 경제픽. 네, 9988님. 이 프로그램 때문에 경제와 주식 공부 많이 합니다. 작년에 처음으로 주식 샀는데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이익이 많이 났어요. 지난해 투자 잘하셨군요. 잘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셨는데 코스닥과 나스닥이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해주셨어요. 코스닥, 나스닥 그 한국과 미국에 있는 시장 각각 다른 시장인데요. 둘 다 기술 중심의 작은 회사들이 모여있지만 강소기업이 많아서 지난해에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이 돈줄이 풍부해서 꽤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닥, 나스닥. 코스피하고는 다른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박 선생님 저보고 말씀하신 거죠. 개인 택시라서 콜을 받아야 돼서 자주 문자는 못 보내지만 응원합니다 해주셨어요.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신갈 개인 택시님 화이팅입니다. 그 사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신 우리 김현우 행복자산관리연구소장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별명이 하나 더 늘었던데요. 네. 이름은 하나인데 별명이 대체 몇 개인지. 제가 새해에 데미지 김이라는 이름을 닉네임을 얻으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이게 맞습니다. 어떻게 된 사연입니까? 예, 김손상이라고. 네, 김손상 씨. 네네. 네. 이거 다 타방송국. 괜찮습니다. 열려 있네요. 우리 식구가 잘 되는 건데요, 뭐. 네. 저 M사에서 새로 뭐 하나 시작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11시 52분에 하는데 그거 이제 앞 글자를 따서 김손상이라고. 나 아예 플레임 얘기해 주세요. 김현우의 손경제상담소 해가지고. 그래요. 김손상 씨, 서주든 김손상. 그렇습니다. 하지만 감사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가정경제에는 손상을 방지해 주시는 분이죠. 네. 실손보험료가 또 오르는 걸로 결정이 됐어요. 예, 결정이 됐습니다. 지금 1, 2, 3세대 평균 14.2% 오른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좀 알려주세요. 네, 이게 보험사에서는 한 20에서 25% 올려야 된다라고 요청을 했는데 금융위에서는 이제 그건 너무 높다. 이제 물가도 많이 오르고 있으니까 너희들이 제시한 거에 한 60% 수준만 올리자라고 낮추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결국은 한 9에서 16% 수준에서 올리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근데 실손보험은 갱신형이 기본이잖아요. 저도 확인을 해보니까 네. 한 5만 원 돈 내는데 19,000 얼마가 뭐 얼마로 오릅니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네. 갱신될 때마다 보험료가 오르는 거죠, 원래는. 예, 원래 그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갱신이 뭐 3년 주기, 1년 주기, 5년 주기 다 다른데 갱신될 때마다 당연히 나이가 들면서 올라가는 거 외에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테이블 자체가 인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살의 보험료가 10,000원이고 뭐 31살의 보험료가 11,000원이라면 30살에서 31살 넘어갈 때 보험료 오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30살의 보험료 10,000원이었던 게 11,000원, 31살 보험료가 11,000원이었던 게 뭐 11,500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테이블이 오르다 보니까 내 나이가 올라가면서 갱신되는 거 외에 전체적인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요번에 오르는 것,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매년 오르고 있죠. 사실 가입할 때 이거는 내 계획이 없었던 그렇죠. 일인데 내 실손 보험료가 얼마나 오르는지 요 계산을 해보려면은 일단 내가 몇 세대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실손보험이라는 거는 가입을 언제 했느냐에 따라서 보장받는 게 각각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그룹별로 다른 거거든요. 1세대 실손, 2세대 실손 흔히 이렇게 나누는데 1세대 실손은 2009년 9월까지 가입한 실손, 그리고 2세대 실손은 그 이후로부터 2017년 3월까지 가입한 실손을 보통 2세대라고 불러요. 이렇게 1세대와 2세대는 평균적으로 15% 정도 오르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사실은 그 2017년 4월 이후에 판매됐던 3세대 실손은 인상이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1, 2세대 실손에 이 손해가 큰데 보험사에서 올리겠습니다라고 할 때 이 금융당국에서 올리지 마라라고 억눌렀었거든요. 네. 그래도 이제 올렸었죠. 너희 그러면 보험료 올리는 대신에 3세대 실손은 좀 깎아줘, 할인해줘라는 것 때문에 안정화 할인이라는 걸 해줬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3세대 실손은 이 한동안 오르지 않았었는데 요것도 요번에 인상되면서 8.9%.
그러니까 1, 2, 3세대 보험료가 모두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죄다 오른다는 얘기인데 상황에 따라서는 50%까지 인상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네, 이게 뭐냐 하면 아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구내지 뭐 16% 이렇게 오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연간 보험료 인상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테이블 오르고 연간 인상폭이 한 20에서 25% 되다 보니 1, 2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인상 주기가 갱신 주기가 3년에서 5년인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5년짜리 같은 경우는 계단을 5개 한꺼번에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5년 동안 안 오르고 있다가 요번에 하필 2022년에 이번에 내가 가입한 지 5년 주기가 됐네 해서 오르시는 분들은 연간 한 20에서 25% 최대치를 적용을 했을 때 뭐 많게는 100에서 200%까지 그러니까 뭐 2배 이상도 오를 수 있는 게 계산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령이 조금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옛날 실손을 가입하신 경우라면 요번에 보험료가 만약에 오른다 그러면 굉장히 높은 보험료 인상폭을 경험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로 많이 오른다는 얘기 해주시는 분들 많으신데 네네. 강아지 호야님 자주 오시는 식구신데요. 저희 어머니도 1세대 실손인데 아하. 2배로 오르게 생겼습니다. 얘기해 주셨고 네. 가족들 얘기 많이 해주시네요. 특히 고령층이 일찍 가입하신 요 보험료가 맞아요. 부담된다는 얘기 많이 올려주시는데요. 네. 이번에 보험료 올리는 요 와중에 아마 두 가지를 아셨을 거예요. 하나는 보험사가 보험료를 마음대로 올리는 건 아니구나. 이게 어딘가에서 허락을 받는구나. 네. 두 번째는 네. 허락을 받지만 사실상 마음대로 올리는구나. 네, 맞습니다. 요 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원칙적으로는 보험사가 손해율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자율화가 되어 있어요. 2015년 10월에 그래 보험 가격은 너희들이 자율화하면서 경쟁을 해라. 그래서 소비자한테 유리한 쪽으로 경쟁을 해라라고 했더니 아이고 알겠습니다 하고는 자율화가 시작되자마자 그 2년 동안에 바로 연 20%씩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봐서 금융위원회가 당신들이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타당한지를 우리가 검증을 하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된다면 벌칙을 줄 거야라고 해서 까다롭게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보험업법에서는 마음대로 올리긴 하되 실손보험료 같은 경우는 연간 25%를 초과해서 올리지는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놓기는 있거든요. 근데 그 이내에선 사실상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네. 다만 점검할 거야라고 하다 보니까 보험사에서 이만큼 올릴 겁니다라고 했을 때 금융위에서 약간 워워 자제해라는 식으로 보험료를 좀 약간 누르는 게 없지 않아 있었죠. 근데 원칙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상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점검을 받아서 반드시 깎아야 되는 것도 아니지만 아무래도 깎으라고 한다면은 어떤 종합감사나 이런 것들을 받는 금융사 입장에서는 눈치를 보고 그 말을 좀 따를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요. 나를 밟고 가라 하는데 그럼 살살 밟을게. 약간 이런 느낌도 좀 있고요. 네. 과도한 의료 쇼핑이 결국은 보험료를 올리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예. 사실은 저희도 사연 많이 올려주시지만 저희 그 컴포넌츠 코리아 RX 컴포넌츠 코리아님이 보내주신 의견을 보면 네. 내가 청구는 한 번도 못 해보고 15년을 넣어왔습니다. 아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면 이 실손이 갱신형이라고 해도 매년 가입하는 이런 형태는 아닌데 네네. 이번에 보험업계가 이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 자동차 보험처럼 네. 매년 재가입하는 방식 어때요? 라고 얘기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5년에서 지금 가입하는 보험은 뭐 5년짜리 그리고 좀 전에 가입했던 보험은 한 15년 단위로 재계약이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원래 실손보험이나 우리 장기보험 같은 경우를 보면 보험을 가입하고 계약자가 해지하지 않은 경우는 그 계약 내용이 변경이 되질 않잖아요. 그렇게 쭉 유지가 되는데 이걸 이제 이번 보험사에서는 그러는 거죠. 1년 단위로 재계약하게 하자. 그래서 보장의 내용을 바꾸자. 그 계약 내용을 변경되는 주기로. 왜냐하면 너무 옛날에 보장이 좋은 것들을 가입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의료 쇼핑을 너무 많이 한다. 그러니까 비급여에 대한 제한이 없다 보니 네. 뭐 비급여 도수 치료라든가 아니면은 뭐 마늘 주사라고 하는 일명 그런 비급여 주사 치료라든가 그쵸. 이름도 특이하게 지었어요. 진짜 마늘 들어있는 거예요. 마늘 향이 난다고 해요, 맞으면. 근데 저도 사실 그런 비급여 치료를 거의 받아본 적이 없어서 여지껏 낸 보험료가 받은 보험금보다 많거든요. 훨씬 많죠.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의료 쇼핑을 하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의료기관에서 그런 것들을 먼저 권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실손보험 가입돼 있나요?라고 물어보고 뭐 비싼 치료를 권유하거나 이게 보험 되니까 마음 놓고 치료를 받으셔도 됩니다라는 식으로.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만연하다 보니까 보험 사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내 돈 내고 치료받는 거 아니야라는 약간 이 모럴 해저드가 생기는 거죠. 도덕적 해이가 생기다 보니 전체적인 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1년마다 재계약하면서 계약 내용을 바꿀 수 있도록 하자라는 걸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1년마다 재가입시키자는 건 보험사에 그게 유리하기 때문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런데 2013년 4월 이후에 가입한 보험 같은 경우에는 15년마다 재가입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실손보험이. 그러니까 그 전에 가입한 보험은 내가 이 약 물고 버티면 보장 내용이 절대 바뀌진 않습니다. 그런데 2013년 4월 이후에 가입한 보험은 15년이 지나면 그때 당시에 판매되고 있는 보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3년 4월에는 3세대 실손이었는데 이분이 15년 지난 후에 2028년이 되면 뭐 7세대 실손, 8세대 실손이 팔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자동으로 바뀌는 겁니다. 현재는 4세대 실손인데 네. 이분들은 15년이 아니라 5년이에요. 그러니까 2021년 4세대 실손을 가입하신 분은 2026년이 되면 그때 당시에 뭐 5세대, 6세대 실손이 나오면 그걸로 갈아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아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무슨 뜻이냐면 보험은 점점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잖아요. 실손보험이 특히나 비급여 부분에 대한 보장이 줄어들고 네. 보장에 대한 비율도 줄어들고 있는데 안 좋은 실손이 나오게 됐을 때 그걸로 자동으로 갈아타게끔 만들자라는 겁니다. 그래야 보험의 손해율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1년 단위로 갈아태우게 되면 지금 만약에 손해율이 큰 실손은 사라지고 나중에 손해율이 조금 괜찮은 실손들이 나오게 될 텐데 모든 가입자들을 조금씩 이렇게 바꾸자라는 게 이제 보험회사의 논리고. 너무 그리고 일방적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손해율을 그러면 네. 방어를 하자면 제가 뭐 보험회사 측 편은 아니지만 손해율을 방어를 하자면 보험료를 손해율에 맞게끔 인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도 못하게 하니 차선책을 찾고 있는 거죠. 보험사 자, 입장에서. 그러면 그 두 가지 의문이 생기는데 네. 하나는 1년마다 재계약하는 방식으로 바꾸면 보험사들이 그 매년 힘들다고 하는 그 손해율이 네. 실제로 나아질 수 있는 건지가 하나 궁금하고요. 예. 다른 한 가지는 청구 안 한 사람들 말고 청구 많이 한 사람들 보험료만 많이 올리면 안 되나요? 아, 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부터 드리면 손해율이 개선될 것이냐? 당장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손해율이 지금 큰 거는 1, 2세대 실손이에요. 그러니까 2017년 3월까지 판매됐던 보험에서 손해율이 크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 2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1, 2세대가 아니라 1세대, 2세대까지고 2.5세대. 그러니까 2014년 3월까지 가입한 실손은 계약 내용이 바뀌지 않아요. 네. 이거는 보험사 말대로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걸 바꾸자 해도 적용이 안 되는 실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손해율이 큰 거는 막상 적용을 못하고 손해율이 그렇게 크지 않은 실손만 1년 단위 재계약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손해율이 큰 거 가입하신 분들이 약 2,800만 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을 바꿔야 되는데 그분들은 손을 못 대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인 손해율을 지금 낮출 수 있는 답은 안 나오는 거고 1번은 그렇고 2번이 보험금을 많이 타가신 분들의 보험료를 그분들만 올리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앞으로는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4세대 실손부터는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비급여 진료비를 많이 타가신 분들은 그에 대한 보험료를 인상하겠다라고 하면서 가입할 때 당시부터 그렇게 만들었으면 그게 가능한데 기존에 가입하셨던 1, 2세대 실손 같은 경우는 그런 조건이 없거든요. 왜냐? 그때 당시의 컨셉은 아픈 거는 내가 어떤 실수나 이런 거 주의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자동차 보험은 우리가 운전을 조심하거나 하면 사고율을 낮출 수 있지만 질병에 걸리는 거는 사람들이 의도한 게 아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 보험료를 보험금 타강고에 전가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라고 봤었는데 지금은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워낙 이 진료를 많이 받는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급여 진료만큼은 선택이니 요거는 이제 보험료를 할증하겠습니다. 라는 보험으로 바뀌긴 했으나 옛날 실손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 입장에선 옛날에 많이 팔린 실손에서 손해는 크게 발생하고 그 이후에 적게 팔린 실손에서는 이거는 뭐 딱히 손을 대봐야 답이 안 나오고 하다 보니 대단히 고민이 깊어지는 거죠. 1, 2세대 실손은 소급 적용이 안 되게끔 설계가 돼 있군요. 그렇죠. 아, 그러면 보다 현실적으로 이 대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맞습니다. 하면 될까요? 결국은 1, 2세대 실손 보험 가입자들을 지금 있는 실손 보험으로 갈아태워야지 강제로? 되는데 그게 강제가 안 되잖아요. 강제 환승은 안 될 것 같아요. 강제 환승은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인책을 주자. 채찍 네. 말고 당근을 주자라고 해서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게 1, 2세대 실손보험을 지금 3세대, 4세대 지금 판매되는 건 4세대입니다. 4세대 실손은 전환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전환을 하게 되면 인센티브를 주자. 그럼 그 인센티브는 뭐냐? 금융위가 제시한 건
1년 동안 보험료를 50% 깎아주자. 그러면 갈아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1, 2세대 실손보험이 지금 많이 오르니까. 그래서 깎아주자 했는데 50% 할인폭은 너무 큽니다. 라고 보험사가 처음에는 질색을 했다가 받아들였습니다. 결국에.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 갈아태우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고민이 이제 깊어질 거예요. 이걸 한시적으로 뒀거든요. 올해 6월까지 갈아타는 분에 한해서 50% 할인. 반년 동안만. 네. 그러면 이제 한도를 시간을 제한을 두니까 그럴 때 우리가 고민을 하잖아요. 언제건 갈아탈 수 있습니다라고 하면 문제가 없는데 요때까지 갈아타면 할인해 드려요. 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막차 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는 고민을 더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탈까요 말까요? 이게 굉장히 고민인 게 사람마다 다릅니다. 보험금을 많이 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1, 2세대 실손은 보장의 범위나 비율이 굉장히 넓고 커요. 그러니까 치료비를 많이 청구할수록 90% 100%짜리 실손은 내가 내 돈 들어가는 게 거의 없거나 한 치료비 전체 치료비 중에 10%만 부담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판매되고 있는 실손은 한 20%에서 30% 정도는 내가 부담을 해야 되고 심지어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으면 보험료가 최대 4배까지 인상이 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비급여 진료를 많이 받을수록 불리한 게 요즘 실손이고 옛날 실손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 다른데 그럼 나는 보험금 많이 타니까 그냥 유지해야지 라고 하기에는 또 1, 2세대 실손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라는 거. 이건 또 60세 70세가 되면 더 많이 비싸질 거기 때문에 얼마 정도 내시나요? 지금 60세 정도 되시면 10만 원은 넘어갑니다. 근데 이런 현실적으로 이 계산기를 아마 두드려 보실 텐데 네. 보험료가 50%가 오른다. 네. 그런데 50% 깎아준다면 이 기존의 1, 2세대 가입자들은 내 돈만큼 내네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1, 2세대 실손하고 지금 4세대 실손 보험료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1, 2세대 실손이 만약에 10만 원이라면 네. 지금 4세대 실손 보험은 한 2만 5천 원에서 3만 원 수준이거든요. 그거 자체로도 보험료가 확 내려갔는데 여기에서 또 1년 동안 50%를 깎아준다라고 한다면 병원은 안 가시는데 보험료만 내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민이 깊어지겠죠. 1세대 가입자라고 해도 그때 기준이 아니라 4세대 보험료를 기준으로 그렇죠. 거기서 또 절반만 내신다. 맞습니다. 요거는 좀 생각을 해보실 만한 이거 좀 고민되는데. 그러니까요. 자, 우리 김현우 소장님 어머님께서 네. 1세대 가입자신데 네. 만약에 이런 전화를 받았다 하면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어머니는 모르겠어요. 근데 저라면 네. 저는 갈아탈 것 같아요. 소장님은 지금 뭐 아직 30대라서. 왜냐하면 나중에가 됐을 때 60세 70세가 됐을 때 1, 2세대 실손보험료는 굉장히 많이 오를 거거든요. 그렇겠네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소득이 없어질 거란 말이죠. 국민건강보험료 내기도 힘든데 이 실손보험료까지 몇십만 원씩 내야 된다라고 한다면 더 부담이 될 테니까 차라리 보장은 좀 덜 받더라도 좀 값싼 실손보험으로 갈아타고 나머지 그 차액으로 건강을 위한 다른 걸 준비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을 저는 할 것 같아요. 지금은 부담이 안 되지만 나중에 가서는 부담이 될 것 같아서 그때 되면 좀 갈아타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어머니에 대한 얘기는 안 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저는 책임질 수 있지만 이게 연령에 따라서 좀 선택을 달리하셔야 된다. 이런 팁을 주신 걸로 저희가 이해하고요. 지금까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